여러분, 보험사에서 안내한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마세요. 간병인 비용은 절대 여러분이 사용한 만큼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간병비 준다고 해서 간병인을 썼는데 이제 와서 간병비를 전부 못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간병인 비용은 어디까지나 내가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해서 며칠간은 꼼짝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불편하니까 그냥 몇 날 며칠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간병인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최근에는 저렴하면 11만원 내지 13만원 전후로 하는데 한 달 사용하면 약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이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간병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비용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교통사고 간병비는 지급되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1에서 5급에 해당하는 부상이어야 됩니다. 5급인 경우 15일, 3에서 4급인 경우 30일, 1에서 2급 부상인 경우 60일치를 지급받습니다. 1일 간병비는요, 24년 하반기 기준 이 정도가 되고 25년 올해는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에서 5급 부상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한 신체의 팔이나 다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다쳐서 수술이 필요한 부상들에 해당됩니다. 5급을 보시면 팔, 척추, 다리를 다쳤을 때 해당하죠. 그 위로 올라갈수록 부상 정도가 심한 진단들에 해당됩니다. 그럼 내 진단명이 6급이나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이고 난 간병인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냐? 없습니다. 약관상 명시되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6급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부위가 다쳤는데 그 부상이 9급 이상의 부상이라면 한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이 되니까 15일치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깨에 해전근개가 파열돼서 6급 부상이라서 간병비를 못 받는데 7에서 9급에 해당하는 상해가 하나 더 있다면 간병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이 간병인을 꼭 쓰지 않고 가족이 간병을 해준다든지 불편하지만 본인이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간병비는 실제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내 상해가 5급인데 10일만 입원하면 간병비를 10일치만 지급하고 5일분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수술한 병원이 간호간병 서비스가 되는 병원이라면 정말 좋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간호와 간병을 같이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비용이 하루에 4에서 5만원 정도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하루 간병비는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중증 환자들처럼 하루 종일 간병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도움을 받는 정도니까 공동간병인 한 명만으로 병실 전체가 충분히 커버가 되죠.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간병인도 사용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최대한 그 이점을 살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간병인을 사용한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보험사로부터 입원 기간만큼 지급받을 간병비와 휴업 손해에 대해서 50%만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간병인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간병인을 써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입원한 기간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내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입원 기간을 꼭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사용으로 비용이 지출됐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서 미리 지급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간병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걱정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실 텐데요. 특히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교통사고는 사고 초기부터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손해볼 일이 없고 최대한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보상의 방향을 미리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상 멘토는 10,000건 이상의 상담과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를 경험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